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 리뷰할 거예요. 저자인 잭 내셔가 20년간 세계 최정상 CEO와 석학을 인터뷰하고 연구한 끝에 완성된 책이에요. 보이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줘요. 제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게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능력은 절대 스스로 빛날 수 없으니 능력을 겉으로 내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진가는 절대 알아봐주지 않아요. 그러니 자랑하는 법을 익혀 재능의 조명을 비춰야 해요. 보이는 능력과 관련해 일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 지하철에서 연주를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엄청난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말이죠. 조슈아 벨이 콘서트장에서든 지하철에서든 똑같은 연주를 보여줬지만 사람들 눈에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이제 보이는 능력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알아볼게요. 겸손은 미덕이라고 알고 있지만 보이는 능력에 있어서는 미덕이 아니에요. 겸손이 지나치면 자기 파괴가 돼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그 의구심을 진짜라 여겨서 선입견에 사로잡혀 버려요. 일단 무능한 사람으로 인지되었으니 어떤 태도를 보여줘도 그 무능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 자신이 가진 핵심 능력에서만큼은 절대 겸손하면 안 돼요. 그래야 만에 하나 실패했을 경우에도 더욱 유능하고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대화할 때 상대방과 무조건 눈을 마주쳐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보이는 능력에 있어서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눈맞춤을 피해야 해요. 바로 말하는 사람을 직접 바라보는 것은 낮은 사회계층을 연상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주 눈을 깜박이는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웃는 게 좋다고 알고 있지만 언제나 웃으면 안 돼요. 계속 희죽거리는 사람은 지적이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심각한 대화를 할 때는 미소를 띤 얼굴보다는 근엄한 얼굴이 더 높은 지위와 지배력을 나타내요. 적절한 때와 장소를 가려서 소리내서 웃지 말고 미소를 짓는 게 좋아요. 네 번째로,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고정관념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좋아요. 만약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싶어 노력하고 있다면 애완견이 되고 싶었던 당나귀 일화를 말해줄게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주인과 애완견 그리고 당나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당나귀는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그에 비해 애완견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맛있는 사료를 먹었어요. 멍멍멍멍멍멍. 아따, 지지주 쪼까난 것은 뭔 복이랴. 안 되겠군. 내도 애교 좀 부려야 쓰겄네이. 주인장, 내 쪼까 애교 좀 부려볼 텐께. 함 잘 보쇼이. 내로 말할 것 같으면은 노래도 쪼까 한단께. 나으 여으. 미친 게 틀림없군. 가둬야겠어. 아니, 주인장, 내가 뭐 했다고 나한테 이랴. 당나귀 이야기가 말해주듯이 세상은 예술가처럼 사는 변호사도 감상에 젖어 사는 세무사도 바라지 않아요. 고정관념은 그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군에 관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잘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한다면 같은 일을 해도 더욱 많은 결실을 건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현재 직급에 지위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원하는 지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해요. 원하는 지위가 있다면 그런 지위에 맞는 옷을 입으세요. 여섯 번째는 좋은 소식은 남이, 나쁜 소식은 내가 전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되어야 해요. 특히 성공적인 성과를 보고할 때면 언제나 직접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좋아요.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몸소 나타나서 직접 전달하세요. 전화나 이메일이나 문자로 말고요. 자신의 성과를 직접 보고하는 게 민망하다고 남에게 대신 해달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일화를 떠올려 보세요. 옛날 옛적 페르시아 왕은 전투의 승패를 보고하는 심부름꾼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 금은 보화를, 전투의 패배를 전하면 죽음의 형벌을 내렸어요. 전하, 우리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여봐라. 이 자에게 금은 보화를 내려라. 전하, 송구하지만 전쟁에 패했습니다. 여봐라. 이 자의 목을 당장 쳐라. 일곱 번째로, 보이는 능력에 있어서 침묵은 꼭 필요해요. 침묵은 진짜 금이에요. 질문한 다음에는 우선 침묵하세요. 침묵은
권력을 보여주는 탁월한 수단이에요. 쉬지 않고 제잘되는 궁궐의 어릿광대와는 달리 왕은 침묵을 통해 통제력과 자신감을 드러내고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침묵의 이점은 또 있어요. 침묵을 통해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어요. 상대방은 침묵을 참지 못할 거니깐요. 마지막으로 초두 효과를 명심해야 해요. 먼저 제시된 정보가 훨씬 중요해요. 먼저 제시된 정보가 뒤에 알게 된 정보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다음 두 문장에서 누가 더 지적해 보여요? 대다수 사람들은 첫 번째 문장을 듣고 영희가 지적이라 믿고 두 번째 문장을 듣고는 문제 있는 사람이라 여겨요. 이처럼 첫인상은 뒤이어 나타나는 모든 것에 후광을 발산하기 때문에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데 노력해야 해요.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보이는 능력을 키우려면 자신의 핵심 능력에 대해서는 절대 겸손 떨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눈 맞춤을 피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웃지 마세요.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키세요. 장차 갖고자 하는 지위에 어울리게 입고 다니세요. 성공적인 성과를 보고할 때는 직접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세요. 질문한 다음에는 침묵하세요. 초두 효과를 명심해서 첫인상에 신경 쓰세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전달할게요.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보이는 게 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이 책을 읽고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빛을 발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게요.